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 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멤피스 대 LA 레이커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멤피스는 자 모란트가 4쿼터에 덩크슛을 시도한 후 넘어지면서 오른손 부상을 당하는 악재가 발생한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1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느슨했던 수비와 무리한 3점슛 시도가 많았던 상황입니다. 또한 세컨 유닛 싸움에서 밀렸고 자 모란트는 엑스레이 결과 손목이 부러지지는 않았으나 통증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원정에서 128대 112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디안젤로 러셀과 제 몫을 해내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골밑을 사수한 경기였죠. 오스틴 리브스가 돌파와 3점슛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하치무라 루이가 승부처에 깜짝 해결사로 나섰던 상황입니다. 또한 데니스 슈레더, 말릭 비즐리, 자제러드 벤더빌트가 수비에서 힘을 보태는 가운데 두터워진 선수층의 힘도 확인할 수 있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서부 컨퍼런스 2위를 기록한 멤피스와 7위 LA 레이커스가 펼치는 PO 1라운드 2차전입니다. 멤피스는 스티븐 아담스와 핵심 식스맨이 되는 브랜든 클라크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 모란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 뼈아픈 멤피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러키 대 마이애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러키는 야전 사령관이 되는 주루 홀리데이와 세컨 옵션이 되는 크리스 미들턴의 분전으로 추격전을 전개했지만 24%에 그쳤던 낮은 3점슛 성공률 때문에 추격에 추가 동력이 부족했던 상황이죠. 또한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자 터프한 3점슛 시도가 많아졌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마이애미는 원정에서 130대 117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타일러 헤로가 경기 중 골절 부상을 당하는 초대형 악재가 발생했지만 지미 버틀러가 승부처에 힘을 냈고 맞춤형 수비 전술과 선수 매치업을 가져가면서 승리를 가져간 경기. 2대2 플레이에서 파생되는 찬스에서 칼렙 마틴, 게이브 빈센트의 자원 사격이 나왔고 벤치에서 출격한 케빈 러브의 넘치는 에너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뱀 아데바요가 골밑을 사수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미러키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2차전에서 의심스럽고 마이애미는 타일러 헤로가 이탈했으며 카일 라우리의 출전이 의심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결장한다고 하더라도 2차전에서 플랜 B를 준비하고 나오게 되는 미러키가 1차전과는 차별화되는 이타적인 움직임과 일선에서의 스틸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덴버 대 미네소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덴버는 홈에서 109대 80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이 나왔으며 니콜라 요키치를 앞세운 하이포스트 조합으로 미네소타 수비를 무력화시켰던 경기. 자말 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의 야투가 지원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상황.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6개 마진을 기록했으며 세컨 유닛의 역할 분담도 좋았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미네소타는 37%의 낮은 팀 야투 성공률에 그쳤으며 56.3%에 불과했던 자유투 성공률 때문에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없었던 경기였죠. 앤서니 에즈워즈가 분전했지만 앤서니 타운스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루디 고베어를 상대로 상대팀이 외곽슛 위주의 게임 플랜을 설계하면 림 프로텍팅 능력이 마비되는 모습이 재현된 경기였죠. 또한 승부처에 속공을 많이 허용했으며 3쿼터에 무너진 패배의 내용입니다. 니콜라 요치키가 부상자 명단에 의심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결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차전에 이어서 2차전에서도 덴버가 승부처에 니콜라 요키치를 앞세운 하이포스트 조합으로 미네소타 수비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대 신시내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발의 부진이 대표로 이어진 신시내티 레즈는 레비 스타웃이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가집니다. 2022년 7월 루이스 카스티오 트레이드로 시애틀에서 넘어온 스타웃은 금년 AAA에서 1패 4.09로 투구 내용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신시내티의 랭킹 15위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일단 직전 경기도
부진했던 투수에게 큰 기대를 거는 건 무리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타즈 브래들리의 투구에 막히면서 4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신시내티의 타선은 타격에 기복이 심해도 너무 심한 편입니다. 특히 낮 경기에서 우한 투수를 상대할 때는 페이스가 좋지 않은 편, 로돌로 강판 이후 4.1이닝을 2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전체적인 경험치 쌓기 정도로 보는 게 나을 것입니다. 타선 폭발로 반격에 성공한 템파베이 레이스는 드류 라스무센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5일 토론토 원정에서 4.1이닝 8안타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라스무센은 앞선 2경기에 호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무너진 게 아쉽죠. 결국 작년 스타일을 잘 따라간다는 느낌인데 작년 신시내티 원정에서 4이닝 무실점 투구를 하는 등 인터리그 원정에서 강하고 낮 경기의 스페셜리스트라는 점은 라스무센의 호투를 기대케 하는 포인트. 전날 경기에서 닉 로돌로에게 악몽을 안겨주면서 홈런 4발 포함 10점을 올린 템파베이의 타선은 혼자서 2홈런 4타점을 올린 테일러 월지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죠. 경기당 1타점을 적립하는 랜디 아로자레나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템파베이의 타선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스타웃이 버텨낼 수 있는 레벨은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스타웃의 직전 경기 투구 내용도 매우 나빴다는 게 문제입니다. 드류 라스무센은 작년부터 낮 경기의 스페셜리스트고 전날 템파베이의 타선은 확실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변화구에 취약한 신시내티 타선이 라스무센을 공략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대 마이애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를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마이애미 말린스는 트레버 로저스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5일 애리조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5안타 7삼진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로저스는 드디어 팀이 기대하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한 상황. 전체적으로 타구 허용 내용이 수준급인데 낮 경기에 약하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우드와 주니스 상대로 치솔럼이 3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마이애미의 타선은 최근 홈런포가 결정적일 때 터져준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타선의 집중력도 조금씩 좋아진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 카브레라 이후 3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플로로에서 퍽으로 이어지는 승리조가 꽤 탄탄해 보입니다. 타선의 부진으로 5연패를 당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알렉스 코비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3일 다저스와 홈 경기에서 3.2이닝 8안타 2실점의 부진으로 조기 강판을 당했던 콥은 장타 허용을 줄인 덕분에 대량 실점을 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이번 경기도 콥 특유의 공격적인 투구가 나올 텐데 금년 낮 경기에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에드워드 카브레라 상대로 1회초 터진 마이크 야스트르젬스키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원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득점권 6타수 1안타도 문제고 하위 타선은 그냥 식물 타선이 되어가는 중. 아무래도 제이콥 주니스는 선발로의 복귀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좌완에 약하고 마이애미는 싱커 스플리터 조합에 맥을 못 춥니다. 즉 로저스와 콥의 선발 대결은 막상막하라는 이야기죠. 이번 경기는 불펜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금년 샌프란시스코의 불펜은 내셔널리그에서 방어율 14위로 매우 나쁘고 구속이 가장 떨어지고 최소한 불펜 대결로 간다면 유리한 건 마이애미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블헤더 싹3의 위험을 달성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스펜서 텀블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4일 토론토 원정에서 5이닝 6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텀블은 앞선 2경기와 차원이 다른 투구를 해낸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운영형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낮 경기에 약하다는 문제를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1차전엔 끝내기 홈런으로 2차전엔 1득점으로 승리를 거둔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화력이 좋다는 말을 하기엔 분명 무리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홈에서 끈질긴 승부를 해준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 12차전 모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불펜은 삼진 없이 버티는 법을 서서히 익혀나가는 듯합니다. 타선의 부진으로 더블헤더를 모두 내준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칼 퀀트릴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5일 워싱턴 원정에서 6이닝 6안타 3실점의 투구로 시즌 첫 QS를 기록한 퀀트릴은 작년에 비해 시즌 출발이 조금 나쁜 편입니다. 작년 낮 경기에서 6승 2패 3.17로 낮 경기 강점이 확실한 투수였는데 작년 디트로이트 상대로 미묘하게 부진했다는 점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전날 더블헤더 포함 단 3점에 그친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좌완 투수 공략에 실패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을 듯 2차전은 그렇다 쳐도 1차전마저 경기 후반에 침묵한 건 타격이 커 보입니다. 기어코 5패째를 찍어버린 불펜은 동점 상황에선 어쩌면 리그 최악 레벨의 불펜진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디트로이트가 5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정규 이닝 내 타격이 좋다고 말을 하기엔 무리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 전날 홈런포의 대부분의 득점을 의존했다는 점이 포인트. 물론 클리블랜드가 전날 더블헤더를 모두 내주긴 했지만 좌완이 아닌 우완 텀블 상대 대결은 나름 승산이 있고
텀블은 여전히 낮 경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애리조나 대 세인트루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판 대추격이 실패로 돌아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제이크 우드포드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5일 피츠버그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7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우드포드는 앞선 2경기의 부진을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맞으면 잘 나가는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낮 경기에 강한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애리조나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3발 포함 7점을 올린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기복이 심한 문제를 일단 고쳐야 합니다. 다만 홈 낮 경기는 타력이 좋다고 하긴 어려운 편. 몬고메리 강판 이후 5이닝을 4안타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충실히 제 몫을 해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마터면 다 이긴 경기를 놓칠 뻔했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매디슨 범가너가 시즌 첫 승 도전에 나섭니다. 15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5이닝 9안타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범가너는 이번 시즌 여전히 투구의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투구 내용도 좋지 않은데 세인트루이스는 현재 마이애미 이상으로 좌완 투수에게 강한 타선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전 14타수 5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보너스 그러나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마지막에 마무리인 차핀이 무너진 게 뼈아플 것입니다. 우드포드가 직전 홈 경기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애리조나의 타선은 시리즈 최종전 낮 경기 한정으론 리그 최강 레벨입니다. 범가너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세인트루이스의 타선 역시 이번 경기에서 화끈하게 타오를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양 팀의 불펜 모두 폭탄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접전 상황에서 버티는 건 애리조나가 더 잘하는 편이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기세에서 앞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